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S의 이기루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전문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한 10년 정도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들을 좀 많이 다뤘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는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한문철 변호사님이. 한문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민사 사건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사건들을 위주로 하고 계시고, 저한테도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은 다음에 이제 상담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문철 변호사님은 이제 형사사건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운전자가 가해자가 돼서 이제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그런 변호 업무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교통사고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돼서 형사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채널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뭐 민사사건, 교통사고 민사사건의 대가라고 하신다면, 감히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반열에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다가 아직까지는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내보신 그런 무사고 운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고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굉장히 당황을 하시고 주변에 잘못된 조언들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일부러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사실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너무나 많이 놀라고 운전대를 잡기가 두려울 만큼 정신적인 데미지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운전자분들에 대해서 사실 큰 잘못을 고의로 한 것이 아닌 그런 운전자분들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게 굉장히 문턱이 높고 또 어려운 일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용이 많이 좋아졌죠. 전에는 재판에 넘겨져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턱도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고 하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면서 그렇게 어렵게 풀어갈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손해사정사는 어떤 거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손해사정사는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손해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책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벼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그런 손해를 책정을 해서 얼마씩 부담을 하면 된다 이런 것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교통사고 형사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 유형 중에 하나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사실 이제 피해자의 과실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깜깜한데 엎드려 있었다던가 술에 취해서 길에 누워 있었다던가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도 어쨌든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면 형사 입건이 되고,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 운전자의 말을 듣고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만약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꼭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해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에서는 이제 편의상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칭하는 것도 정서적으로는 조금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라는 게 누가 내고 싶어서 냅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행하게.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당사자는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불운한 인연이다, 악연이다, 불운한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굴 다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편의상 가해자로 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정말 평생 경찰서 문턱, 뭐 법원 문턱 한번 넘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내가 가해자다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가해자, 피고인이 된다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잘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당사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감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이런 정보들을 습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